(2022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랜만에 국제안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펠로시 대만 못 가면 미국은 또 패한다. 지금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굉장히 엄중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 같으네요. 윤석열 대통령 대북 안보 독트린을 준비해야 된다. 저희 주장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에서 정치 서열 제3번째죠.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 이렇게 내려가죠. 다음 주부터 동아시아를 순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환구15 글로벌 타임스, 영어로는 글로벌 둥글 한자 환구가 지구죠.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입장을 대표하는 그런 매체인데 거기에 전 편집장 후시진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중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꼽히는데 그가 중국의 관영 매체인 관처자망을 통해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대만 상공에 진입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미국 항공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격할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알린다. 미국과 대만이 극단적인 방법, 전투기나 미사일을 동원해서 펠로시를 호위하려고 하면 대만 상공에서 펠로시가 탄 비행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책임은 펠로시를 대만에 집어넣은 미국이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이 하나의 원 차이나 팔러시, 미국도 인정했었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 차이나 팔러시를 위배한 것이고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오늘 대만하고 마주본 중국의 성이 복건성이죠. 거기서 실탄 사격 훈련 했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이야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펠로시 의장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대만 가느냐 그랬더니 보안이다, 말할 수 없다. 저와 함께 가는 하원 의원들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기 때문에 보안 상황이라서 말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 둘 다 민주당이죠. 아태 지역에 대해 강력히 취임사에서 강조한 적이 있고 부통령과 상무장관 등도 동북아를 방문했다. 한국, 일본 이런 데. 대통령도 방문했다. 자기도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대만 방문은 좀 특이하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문하진 않았는데 본인은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원래는 4월 달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걸려갖고 못 갔죠. 지금 미국에서 대만을 방문했던 가장 거물은 97년 깅그리치, 공화당 소속이었죠. 깅그리치, 아주 열덩어리. 그 하원 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었죠. 97년. 그땐 클린턴 정부 때인데 그때는 미중 관계가 좋을 때였어요. 90년, 91년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미중 관계가 좋아서 방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국은 아까 이제 황구15 전 편집인이 한 거는 그건 자기 의견인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공식 의견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짜오리젠, 하도 이 친구 얘기 많이 봤어서 이름을 익숙합니다.
중국의 실익에 미국이 도전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고요. 7월 28일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핫라인으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까 황구시보 전 편집인 같은 사람들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대만에 들어오면 착륙을 막거나 비행을 방해하거나 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에서도 글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펠로시 의장이 결정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국제 정세를 얘기하기 위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날짜를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9일로 나오네요. 12월 8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이죠.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으면 미군을 파병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것은 테이블 위에 없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위방어조약 5조에 따라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도덕적, 법적 의무를 미국이 지지만 그 의무는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아도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하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의해 지금껏 보지 못한 경제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 푸틴도 이런 메시지를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회담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은 파병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받겠습니까? 시진핑이 받겠죠. 지금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항해의 자유작전 선언하면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 있죠. 미중 대립이 트럼프 때부터 굉장히 심했는데 또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누차 얘기했지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했던 나라고 또 나토에도 가입도 못한 나라고 러시아권입니다. 하나의 러시아 원 러시아 팔러스티는 적용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자기네 영역으로 보는 데인데 거기를 때렸는데 미국이 참전 안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복교를 할 때 원 차이나를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미국이. 근데 대만이 자꾸 지금 민진당 총통이 자꾸 독립적으로 가는데 독립 못하고 때리면 미국이 참전 못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대만 해협 문제, 동중국해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서해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동경 124도선으로 우리 한국 해군이 못 가는 문제를 누차 거론하고 있는데 만약 그때 푸틴의 러시아 군대가 잽싸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때 작전은 그랬어요. 러시아 신속기동군을 저 북쪽으로 해갖고 벨라루시 쪽에서 쫙 집어넣어서 그들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가지에 걸렸죠. 하나의 그 해동기에 이 진흙덩어리로 변하는 거기에 걸렸고 보급이 안 됐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젤렌스키, 뭐 코미디언 출신이긴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신속기동군으로 들어왔던 러시아 군대가 괴멸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글라라든지 그런 미사일이 큰 효과를 발휘했고 나토나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들이. 그래갖고 그 부대가 쫙 철수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러시아랑 접경한 돈바스 지역하고 해안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푸틴이 좀 우세하기는 우세하지만 버벅거린 상황이 돼버렸죠. 젤렌스키가 금방 항복했으면은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으면은 아마 시진핑도 지금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으니까 대만 침공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버티니까 주저주저 한 거죠. 그러면 시진핑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왜 준비하겠습니까? 자기네가 대만 때릴 때, 야, 정은아, 너도 쳐. 한국에 뭐 이재명하고 윤석열 싸운다는데 뭐 쳐봐. 이렇게 하면, 지원해주고 하면 칠 수도 있죠. 그럼 미국은 양쪽으로 쪼개지니까. 근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 들어갔거든. 근데 대만은 분명히 중국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대만에는 못 들어오고 한국엔 들어가겠죠. 한미연합군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맞고 대만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젤렌스키가 잘 싸우는 바람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수없이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보고 철하라고 했다가도 못 치고 7차 핵실험도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젤렌스키가 선전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이 조금 안전했다라는 얘기.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신궁, 형궁 같은 미사일을 공급하자라고 누차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는 뭐 화이브 하나 보내고 비전투 무기나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기조는 윤 정부가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그 돈바스에 있는 두 개 주가 새로운 국가로 독립을 선언했죠.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는 그 두 개의 나라를 인정했고 7월 13일 북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두 지역 재건을 위해서 노동자를 파견하겠다라고 밝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받겠죠. 받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 두 나라가 주는 거죠. 근데 두 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주겠죠.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든지 북한은 돈을 확보할 수 있죠. 왜? 두 나라는 돈바스에서 독립한 두 나라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거든. 유엔 제재 실행 안 해도 되거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꼼노래패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이상 우리도 국정원 등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한국산 무기를 공급하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펠로시 가는 거에 대해서 펠로시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그럴 거야. 꺾어놓으면은 지금 바이든이 나이도 많고 좀 주저주저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세승을 해놔야 그 다음 하기 좋지. 펠로시가 무사히 내리면은 중국은 시진핑도 지금 문제가 많은 정권이잖아요. 3년이면 하려고 그러니까. 반미 노선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겠죠. 푸틴도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국민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승리하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 장기전이 되고 있을 뿐이지. 시진핑도 3년이나 하려면 또 미국이 지금 얼마나 대중 공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민주화 공작을. 그거 막기 위해서 펠로시한테 겁을 줘서 안 오면은 자기네가 승리해서 더 좋고 펠로시가 상륙 내려버리면 반미로 딱 미국을 따라가려는 민중인사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시고 크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우리는 널 친다. 김정은을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승절에서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그랬는데 우리도 조건은 if를 걸고 너 자꾸 핵을 하지 말라는데 하면 골로 간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 액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부를 동원해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 20%까지 떨어졌죠. 딱 묶으려면 그런 걸로 묶는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하겠지만 딱 얘기해서 너 북한 핵실험하는 거 원해? 너 친북주의자야? 종북주의자야? 몰아붙여야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 북한 보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잘못이냐? 국제정세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펠로시 대만 못 가면 미국은 러시아에 패하고 또 중국에 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기도 어려워졌죠.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엄중해졌습니다. 윤석열 대북 독트린 준비하라. 그리고 젤렌스키 선전에 그걸 고마워하면서 젤렌스키 돕는 방언을 준비해라. 대북 독트린. 핵실험하면 뭐 하면 때린다. 대만 사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